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과 함께 정치 현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총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를 다 못 끝낸 그 비선 논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그 살다 예. 저 별일이 다 있어가지고 뭐 저런 일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좀 얘기를 해보면 윤 예. 대통령 이웃인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 그리고 민주당의 공천관리위원장 지냈던 임혁백 교수가 물밑에서 회담 의제를 조율했다. 이게 보도 내용이고 이거를 공식적으로 인터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이 내용들이 굉장히 구체적인 발언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주 없었던 얘기를 저렇게 창작을 해내지는 않았을 거고 예. 또 임혁백 교수는 저도 개인적으로 좀 친분도 있고 예. 뭐 또 꽤 존경받는 학자였고 뭐 그 사람이 그 전혀 저렇게 창작해서 거짓말을 할 학자는 아니라고 하는데 예. 근데 이제 그 저쪽에 윤 대통령 쪽의 말을 전달한 사람은 함성득 원장 아니에요. 예. 그 사람은 그 지금 그대로 임혁백 교수 얘기를 다 내가 그렇게 전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이게 지금 어떤 형식이었냐면 한국일보 단독 보도였는데 글쎄, 예. 같이 나란히 글쎄. 인터뷰를 하면서 예. 나왔던 내용들이라서 뭐 시인을 하고 부인을 하고 지금 이런 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를테면 그거는 그 뭐 제가 이렇게 조금 그 두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은 좀 개인적으로 친분도 있고 좀 예. 아는 편인데 임 교수님. 임 교수는 근데 그 나머지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별로 그 공신력이 상당히 없더라고요. 그 여러 학계에서도 네. 그렇고 언론 쪽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가령 그 윤석열 대통령의 얘기를 그 사람 입을 통해서 이제 이랬다고 하는데 예. 그게 아, 거기서부터가 이제 어디까지 이제 믿을 수 거기서 있는 얘기냐. 거기까지가 이제 그러니까 되게 조금 저쪽 메신저에 대한 신뢰가 약해가지고 과연 저런 얘기가 그대로 액면 그대로 있었던 거냐 아니면 자기가 조금 이렇게 자기 뇌피셜이 좀 많이 이렇게 그 작동이 돼가지고 좀 와전이 된 거 아니냐 뭐 그렇게들 좀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과장이 있었다면 어떤 자기의 역할 이런 것을 과시하기 위함이었다고 봐야 됩니까? 전 뭐 그 사람을 잘 모르니까 예. 그건 뭐 알 수는 긍정적으로 말할 없는데 수는 없지만, 예. 근데 대체적으로 그 함 원장이라는 사람을 좀 아는 사람들의 평가는 그렇게 그 신뢰도가 높은 사람은 좀 아니대요. 뭐 임혁백 교수야 뭐 제자들도 많고 그래도 학계에서 오고 좀 이제 인정을 받는 분인데 그 분은 그렇게 뭐 인신공격하는 것 같아 안 됐지만 제가 그 이렇게 그 함 원장을 아는 사람들 일반적인 평가는 그렇게 신뢰도가 높지는 않은 편이라서 그러니까 하여튼 저런 아주 아니 땐 굴뚝에 네. 뭐 연기나 저건 어느 정도 팩트는 팩트일 텐데 예. 그렇게 둘이 얘기했다는 건 그런데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정확하게 옮긴 건지 거기에 아니면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 예, 있다. 예.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내용은 이재명 대표에게 차기 국무총리를 추천해 달라. 그리고 차기 대선 때 이 대표의 경쟁자가 될 만한 인사는 대통령실 인선에서 배제하겠다. 이런 말까지 있었다. 이게 보도 내용인데 사실 이 뒷부분이요. 이 후자의 내용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사실을 전제로 하고 지금 당원 게시판도 굉장히 들끓고 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굴욕적이다. 이런 격앙된 반응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겠죠, 뭐 당연히 예. 그게 사실이라면. 근데 이제 뭐 상식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뭐 저 범죄 피의자라고 그래서 상대도 안 하고 거의 사람같이 안 보던 사람한테 저렇게까지 급변을 해가지고 그런 얘기까지 했을까? 사실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 대목은 저도 예. 그렇잖아요. 예. 갑자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급변을 해서 저를 사람 같지는 않은데 그건 뭐 그랬다고 하니 들었다고 하니 여기는
좀 도대체 미스터리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 정도로 부인만 하고 있는데 바로 법적 조치 들어가겠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와야 되는 정도의 사안 아닙니까? 글쎄, 근데 그렇다면 누구를 고발해야 되겠어요? 지금 함원장을 고발해야 되는 건 아니까 만약에 그래서 그게 사실이 한다면 아니다. 함원장이 너 왜 하지도 않은 말을 거기다 했냐? 자기는 그렇게 알아들었다고 뭐 했을 때, 그러니까 이걸 지금 들었다고 한 사람 임혁백 교수는 뭐 대체적으로 그 사람은 그 없는 얘기할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신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들었는데 글쎄 그 함원장이라는 사람을 뭐 서로 가까운 사이에 좀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 대목에 대해서 하여튼 많이들 좀 신뢰가 약하대요 보니까. 그러니까 총장님께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정무수석 역임하셨으니까 예. 이게 야당을 상대하는 대통령 공식 라인이 바로 정무수석인데 과거의 사례는 좀 어땠습니까? 이렇게 비공식 라인을 통해서 뭐 조율하고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정무수석일 때 예. 저보고 국회는 상대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건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말하자면 이쪽에 무슨 칼자루가 있어야 돼요. 무기가. 그 예산. 청와대 예. 정무수석이 야당 의원 만나면 우리 지역에 뭐 하나만 좀 해달라고 그러면 뭐 다만 이제 얼마라도 특별교부세 청와대에 좀 내려온 게 있거든요. 한쪽이 그러니까 아쉬운 게 있어야 되고 한쪽이 힘이 있어야 되는 거고. 아니면은 무슨 검찰 정보. 근데 아시다시피 노무현 정부 처음에 검사와 이 대화를 통해서 이 검찰 정보를 뭐 전혀 그러고 민정수석이 문재인인데 검사 출신도 아니고 하여튼 뭐 그런 형편이었고 예. 그런 것도 없고 예산도 그 특별교부세 대통령이 쓸 수 있는 거 이 양반 덜커덕 몇백억 되는 거를 뭐 저 평창인가 그때 물난리가 났었어요. 네. 그 수혜가 엄청 컸어요. 거기다가 전부 그걸 써버리고 그러니까 야당 의원을 만나야 그 하나 민원을 들어줄 건덕지대가 없으니 그래서 없애고 이 국회는 내각에서 담당해라. 장관들은 예산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아쉬운 소리를 의원들이 뭐 우리 지역에 뭘 좀 해달. 그러니까 직접 장관이 하는 게 정무수석이 그런 아무것도 없이 가서 그래가지고 저는 정무수석 때 어쩌다가 그쪽에서 뭐 보자고 그냥 뭐 소주나 한잔 하자고 그래 뭐 그런 민원과 관계없이 뭐 그렇게는 봤지만은 그러면 국회 이제 상대를 안 했어요. 노무현 정부는 좀 이례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례적이죠. 그럼 과거 역대 정부에서 이제 비공식 라인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사례들이 종종 있었는지 그건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뭐 그거에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 측근 중에 뭡니까 특히 박철원 씨 회고록 같은 거 보면 그때 노태우 대통령인데 뭐 워낙 그 삼김이라고 하는 정계 거물들을 야당이 여소야대고 예. 그러니까 뭐 그 회고록 같은 데 보면 맨날 야당 동향을 파악하는데 뭐 김영삼 대통령 누구하고 친한 누구를 또 통해서 뭐 하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잔뜩 써 있대요. 근데 이게 지난번에도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기용설이 나왔을 때도 대통령실의 이른바 이제 비선 논란이 불거져서 이게 처음이 아니어서 이렇게 왜 반복되는가 현 정부에서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원래는 여기 비선이 막강한 비선이 있는 건 세상이 다 아는 건데 뭘 세상이 다 압니까? 새삼스럽게 상당한 뭐 V1이 누구고 V2가 누구냐 뭐 그런 논란까지 뭐 세간에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긴 합니다만 있으니까 어차피 여기엔 뭐 비선이 있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지금 그 현존하는 비선이니까 그거야 뭐. 그러니까 실체가 있기 때문에 막강한 비선이고 이번에 이 건은 그거하고 관계 없는 세간에 알려진 그 비선하고 관계 없이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도 이게 총선 참패하고 뭔가 이렇게 만나는데 사전에 조금 잘 분위기를 잘 좀 조율 좀 해보려고 그 뭐 함원장이 임혁백 교수가 또 그 야당 대표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 잘 안다고 하니
뭐 좀 그런 걸 활용을 좀 해서 사전에 좀 분위기 좀 조성을 하려고 했던 거의 지금 이렇게 그 뭐 좀 사고가 난 거 아닌가 보여지네. 그렇게 추측을 하신다. 그 이른바 과연, 말하는 예. 이제 그 비선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이거는. 예.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러면 현 정부의 공식적인 어떤 정무 라인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글쎄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정무수석이 있어도 원래 또 저기 사안에 따라서는 대통령의 그 측근 참모가 어디 어떻게 보면 대통령 비서실 전체가 참모인데 그럼 이렇게 비선 논란이 계속해서 논란거리로 이어지면 이번에 이건 안 비선이라고 되니까. 아니 대통령이 함원장 뭐 같은 이웃으로 가깝게 지냈다니까 그럼 거기 잘 안 굳이- 되니까 그런 건 얼마든지 인생사에 그런 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고. 그럼요. 사실 그거대로 활용하는데 이렇게 가서 뭐 기자회견을 하고 그때 했던 게 이렇게 난 거는 그거 아마 제가 정치를 몇십 년 하면서도 이런 일은 처음 봐요. 그러니까 직접 그게. 인터뷰를 해서 이게 글쎄. 세상에 밝혀진 것이 문제다. 예, 그렇죠. 그냥 둘이 그런 일이 있었으면 있는 대로 가슴에 품고 갔다가 한 죽기 전에 회고록에나 한번 근데 사실 쓸 이게 일이지 그게. 뭐 공공연히 있을 수도 있다, 인생사에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하지만 또 나란 일인 만큼 이게 누구 측근에 의해서 뭔가 대소사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 그럼 굉장한 문제 아닙니까? 전 뭐 그렇게 보진 않아요. 어차피 대통령이 아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어요. 지금 홍철호 정무수석이 별로 그렇게 인맥이 두터운 사람은 아니라고 한다면 가령 여야당 대표를 만났는데 이재명 대표가 아주 가까운 사람을 윤석열 대통령도 아는 사람이 있다 예. 그러면 그 사람 좀 활용해서 야 가서 뭐 이런 것도 해라. 그건 뭐 그렇게 잘못됐다 나쁘다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할 사안은 전 아니라고 봐요. 최순실 비선 논란 때문에 그거하고는 박근혜 다르잖아요. 탄핵까지 된 건데. 지금 아까 말한 두 비서는 그건 지금 V1이냐 V2냐 하는 식으로 국정에 만기칠람을 하면서 관여하는 이게 문제지. 이것과 사안이 다르다. 아니 그 예, 대통령이 국정 운영하면서 요거는 내 아는 친구 중에 이 친구가 뭐 잘하고 그 사람을 좀 활용하기도 하고 그 국정을 그렇게 운영하는 거죠. 뭐 이번 건을 가지고 예. 뭐 비선이 어떤 부작용 이렇게 볼 그렇게 일은 아니라고 보시진 봅니다. 않는다. 알겠습니다. 예. 민정수석실 부활을 했습니다. 신임 수석이 김주현 전 법무차관으로 임명이 됐고요. 대통령실은 민심 청취 기능을 위해서다. 야당은 사정기관 장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고 하는 거지 민심 청취를 하는데 왜 그 검사 출신의 민정수석을 그것도 공약을 뒤집어 가면서까지 그 세상이 뭐 다 아는 걸 가지고 자꾸 저렇게 하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저렇게 머물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법 리스크 방탄 위한 거다. 지금 이렇게들 얘기를 하니까 사법 리스크는 내가 감당할 일이다라고 어제 또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지금 레임덕에 사실상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번 총선? 그렇게 보십니까? 예. 총선 참패했으니 그 레임덕 들어가는데 또 검찰이라는 게 속성상 정권 이제 한 중반기만 돌면 아직은 이제 이 임기가 3년이나 남았지만 남은 임기가 한 2년쯤 되면 원래 이 검찰이 항상 이제 뭘 하나씩 터뜨리고 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저놈들이 칠지 모르니까 아이고 이거 저 민정수석 좀 새로 둬야 되겠다. 제대로 관리해야겠다. 다 세상이 그렇게 보는 걸 가지고. 아니 그러면 총장님 최근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타이밍에 왜 저런 지시를 공개적으로 내렸을까? 거기에 의견 그 해석이 분분한데 그럼 지금 총장님 말씀 들어보면 용산과 검찰과의 거리두기는 사실상 실체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뭐 이원석 총장은 비교적 검찰에서 평판이나 이런 건 괜찮은 사람이 돼요. 근데 그 2년 동안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그 가려 있었고 역대 검찰총장 중에 가장 존재감 없는 총장으로 그냥 끝나서 이 별로 인기도 없는 이런 정권에 그냥 2년간 부역이나 하다 자기 마치기에는 좀 뭐 거시기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아니 도이치모터스 같은 것도 그러면 이렇게 다시 들여다보라고 했으면 몰라도 선을 넘자고 이게 지금 뭐 이게 이 백 문제는 뭐 그렇게 크게 사법적인 리스크가 갈 일은 아니라서. 큰 건 아니라고들 보니까 조금 자기로서도 최소한도 체면치레 뭐 이런 거 아닌가 보여요. 요 정도 하는 걸 가지고 또 뭐 저기 용산에서 뭐 그렇게까지 이거는 워낙 약한 거니까 가령 도이치모터스다 양평 고속도로 변경 건을 가지고 예.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현석 총장이 그것도 다 해서 소위 종합 검사를 해라 예. 했다 그러면 그거는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 아닐까? 근데 요것만 하는 거는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어떤 체면은 차리면서도 그렇게 대체하는 어떤 정권과 대체하는 대체하려고 그런 건 그러면 아까 아니다. 나머지 의혹들 더 훨씬 더 심각한 것들까지 했다 그러면은 야 이거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 입지가 저렇게 되니까는 뭐 반기를 들었구나 뭐 이렇게 보겠지만 뭐 요 정도만 하는 건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체면치레 좀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네요. 내일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는 어떤 부분 주목하세요, 총장님은? 여기 그 최상병 예. 그 특검을 저는 그거는 자꾸 딴 얘기하지 말고 더군다나 본인이 대통령실이 관여된 의혹을 받고 있고 예. 여러 가지 나오면 그거 깨끗하게 저 특검 받아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달라졌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그렇게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내일 기자회견에서 가장 큰 관건이다. 그걸 밝히면은 저는 뭐 지지율 좀 꽤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김건희 여사 달라졌구나. 물론 그 문제도 예. 있고,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어차피 그건 그거대로 또 뭐 그 야당에서 뭐 특검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건 이제 그렇고 우선 지금 제기돼 있는 걸 거부권을 행사 하냐 안 하냐 이 국회 통과했으니까 이게 좀 초미의 관심사예요. 예. 그럼 만약에 이런 대답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지금 뭐 여당에서 말하고 있는 독소 조항이라고 하는 부분들 거기만 정리가 되면 내가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다. 근데 그게 뭐 이런 독소 대답이 조항이 나올 수도 아닌 게 관리에도 다 있고 그 전에도 뭐 김경수 사실 그거 저렇게 감옥까지 갈 일이 전 아니라고 봤어요. 그때 돈을 준 것도 아니고 그 선거 때면은 그 이제 그 드루킹 사건을 얘기하자 그러면 네. 저런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다 접근을 해 와요. 그러면 여기만 했냐? 저쪽 당도 그런 기술 가진 사람들 많이 와서 아 우리가 이렇게 이 여론 이게 일종의 조작하고 하는데 우리가 특별한 기술이 있다. 근데 거기다 돈을 줬으면 선거법 위반인데 거기선 돈을 바란 게 더 큰 걸 바랬죠. 나중에 집권하면은 뭐 자리 달라고 뭐 이런 거였죠. 그러면 찾아오면은 그 사람 기술이 얼마나 됐는지 그 사람만 아는 건데 그건 여야 각 저 출마하는데 많이들 오는 거예요. 김경수 그거 하나 그렇게 좋은 기술을 가지고 한꺼번에 많은 이걸 댓글을 달고 그러니까 이제 한다고 하니까 이 특검에서 여당이 말하고 있는 그 독소 조항이라는 게 독소 조항으로 인정할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대통령이 대안을 제시하면서 뭔가 타협의 여지를 남기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건 그래도 그나마 아주 무조건 거부하는 것보다는 근데 그게 좀 확실하게 명분이 있어야 돼요. 아니 공수처 수사 중인 걸 특검한 경우가 어디 한두 번입니까? 그러고 더군다나 이거는 대통령실이 의혹을 받고 있는 거를 지금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에서 수사를 맡기는 거에 대해서 과연 거기까지 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공수처가 저런 취지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대통령 권력에까지 할 수 있겠느냐? 저건 특검밖에 없고 그럼 그 특검을
국민의힘이 추천한 검사를 특검으로 한다 그러면 세상에 누가 그걸 믿겠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그렇잖아요. 내일 오전 10시니까 예.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예.